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상당히 중동 전쟁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있었죠. 따라서 이란 핵시설에 대해서 나탄즈 2발, 이스파란, 그 다음에 포르도에 12발을 해서 벙커버스트로다 투하를 통해서 이란의 핵 시설을 거의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벌려서 중동 전쟁에 더 강화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위험성, 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때에는 유가 급등 가능성과 물류 해운 운임의 폭등, 이런 것이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위험성이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중동 원유가 사실은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연 비축분이 어땠나. 2014년인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비축분이 105일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 비축류가 거의 200일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당장 타격을 받을 것 같진 않고요. 또 하나 이제 이란 의회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 통과를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이 이란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결국 이란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계속 이어다 5차까지인가요? 핵 협상 6차를 앞두고 아마 그죠?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시키는 200대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이란의 공군 기지를 파괴시키고 또한 핵시설을 타격한 다음에 거기다가 미국에서 다시 나탄즈, 이스파란, 포로도에 12발의 벙커버스트를 통해서 완전 파괴시켜 버려서, 자, 이란이 감히 핵시설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아마 이런 미국의 정책이 이런 것 같아요.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이란이나 지금 북한이나 똑같은 것이 뭐냐면 핵실험을 한다는 핑계를 그죠? 그죠? 핵을 갖다가 정말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숨겨서 핵폭탄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통해서 사실은 핵실험을 통해서 이 북한이 이렇게 도와줘서 결국 이 핵무기를 만들라고 그런 것이 결국 미국에서 곱게 보지를 못한 거죠. 당연히 똑같이 이란도 이슬람의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에 대한 강력한 파워, 이슬람 세력에 대한 파워, 뒤에서는 뭐 예멘 후티 반군이라 되는 사람들을 조종을 해서 중동을 늘 위태롭게 한 원인이 있고요. 북한 역시 왕조나 마찬가지죠. 이란도 그렇고 여기도 투명하게 핵을 관리해서 핵 원전을 갖다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숨겨서 핵을 만들고 우리는 핵실험 안 하고 원자 폭탄을 만든지 안다는 똑같은 해서 결국 만들었다가 이번에 이란이 미국에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이것도 다음 단계는 북한이 아니겠나. 아마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사 전문가들을 제거하는 방법도 조금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의 총사령관, 지난번에 이란의 총사령관도 결국 드론을 이용해서 이걸 타격시켜서 살해한 적이 있었죠. 이번에도 드론을 이용해서 아마 참모총장인가요? 살해하고 나머지 군 장교들을, 핵심 세력들을 가짜 뉴스를 통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뉴스에 나와 있는 가짜 뉴스를 통해서 모이게 만든 다음에 일망 타결을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대장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망 타결. 참 무섭죠. 그러면 아마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할 거예요.
뭐 핵시설을 갖다 뭐 숨겨서 뭐 5군데라고 지난번에 그죠? 베트남에서 핵협상을 할 때 5차까지 가다가 결국 이게 불발이 됐는데, 이거야 뭐 숨긴다 하더라도 가장 두려운 것은 이렇게 그야말로 군사 지도자, 또 북한의 김정은을 만약에 제거하려고 맘만 먹은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이란의 핵시설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핵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증시가, 여기는 아마 그 화요일부터인가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증시가 열리죠.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화수목금토일 아닌데, 그러면 수요일부터인가 본데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마 5일 동안 시장이 열리는 거로 알고 돼. 우리는 쉴 때 시장이 8%의 폭등이 나갔어요. 자, 그럼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의외로 폭락이 안 나오고 무슨 일이 벌렸죠? 자, 지금 외인들이 3,600억을 오래간만에 팔았고요. 기관의 금융투자가 8,500, 연기금은 팔다가 오후에 들어오면서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1조 3천억을 팔면서 매수하면서 아마 미국 시장에 들어갔던 개인들이 돌아오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미들이 강력하게 화끈하게 매수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아까 44%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래서 거의 뭐 7%까지 빠지는 정도까지 다 올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은 주도주를 어떻게 사갖고 갈 거냐가 핵심이겠죠. 그럼 어떤 주식을 사서 가야 되느냐? 가장 이제 핵심이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이 26일 날 고리 1호기 해체에 대한 이제 회의가 열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간 것이 역시 두산에너빌 원전주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채권 원전 수주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아직 실적은 안 되죠. 자, 해체가 결정이 된다면 두산에너빌이 오늘 강력하게 나갔고요. 거기다 해체의 대장주 오르비텍이 19%까지 넘어가는 기염을 토했죠. 이런 것이 주도주가 가는 거고, 주도주를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요. 이걸 모르면 역시 오늘도 여러분들은 또 가는 것만 쳐다봤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것만 가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기저기 종목들이 급등을 나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그다음에 또 주도주 역시 현대미포가 올라가지 못한 다시 반등의 기미를 보였고요. 특히 AI 종목들이 또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어제 금요일 날인가요? 그런데 아직도 가고 있다. 종목은 하나만 공개한다면 결제 종목도 지금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뭐 가상화폐의 얘기도 있는 것이고, 인증,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나가는 것이 풍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은 현대로템 많이 못 올랐는데 LIG 넥스원이 또 당연히 강점이 있으니까 오늘도 강세서 상당히 많이 갔죠. 뭐 저희는 뭐 유료원들이 더 당연히 아무것도 안 팔았습니다. 뭐 방산주 당연히 뭐 더 갈 것으로 보고,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할 것으로 예상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넥스원은 지난번에 사우디 1차 수출 4조 원 규모, 2차 수출에 아랍에미리트, 3차 수출에 사우디 4조 원 규모, 다시 이라크에 또 수출을 하는 이런 시기에서 수출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LIG 넥스원에 대한 그 천궁투의 실적은 또다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다음 2분기에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가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어서 역시 강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배열이 가는 한 함부로 팔지 않는다. 이것은 뭐 저의 원칙이고, 이게 추세 추종을 가는 첫 번째 원칙이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언제 파는지에 대한 것은 이제 유료 방송에서 제가 가르치긴 하지만 일단 역배열에서 등장해서 정배열이 나갈 때는 절대로 팔질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추세 추종 전략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방산주와 그 다음에 조선주 약간 계속 조선주도 계속 나가는 것은 뭐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현대 마린 엔진이 또 신고가를 났나요? 마린 엔진이 또 역사적 고점을 또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선주, 그 다음에 방산주, 그 다음에 원전주, 그래서 조방원과 트로이카 3인방. 아, 그거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트로이카 3인방 제가 대장은 누구라 그랬었어요? 트로이카 3인방은 뭐냐면 제가 20년마다 온다. 1985년, 그죠? 1985년, 그 다음에 2005년, 그 다음에 2025년인데요. 대장주는 역시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올라가면 무섭죠.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끝나냐. 주식은요, 항상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라서 파동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1차 상승 조정, 2차 3차 상승 조정, 4차 5차 상승 조정,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죠. 뭐 정확하게 그림을 딱딱 그릴 수는 없겠지만 1차, 2차 상승, 3차 상승, 그 다음에 4차 조정, 이렇게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은 1차 상승 이후에 2차 조정, 이 하방을 조정 닿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3차 상승 이후에 4차 조정 이후 딱 5차 상승이 또 예정돼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일부는 뭐 N자 파동으로 나간다.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N자 파동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지만 여러분들의 그 차트 기법도 역시 제가 유료 방송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가져갈 것이냐가 수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하여튼 개미는 밀리면 산다. 자, 시장을 보면 밀려? 알았어.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갔죠. 강력하게 1.2주에 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강력한 상승세로 이제 3,000포인트를 넘었죠. 그죠? 아침에 44포인트가 빠졌다가 다시 3,000포인트를 안착하는 모습이 옆으로 좀 횡보했다 가는 건가요? 그죠? 옆으로 횡보했다 갈 수도 있죠. 아직도 이 3,000포인트의 매물대는 많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이거. 그죠? 금방 넘어가지 못하는데 횡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옆으로 횡보했다가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충분한 그 차익 실현이 끝나서 그동안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이 끝나서 매물 소화 과정이 거쳐야만 넘어갑니다. 제가 우리 유료원들한테 여기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강력하게 상승이 넘어갈 때는 강력하게 올 것이다. 진짜 강력하게 왔죠. 자, 이제는 매물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더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정을 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어떤 계기가 확실하게 오면 뭐라도 이 넘어가는 데는 잠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럴 때도 불구하고 시장이 못 가더라도 주도주를 잡고 수익을 크게 확대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매수해서 분할 매수로 나름대로의 주도주를 매수해서 가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는 언제나 행복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는 좋은 내용을 어떻게든지 알려드려서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료방에 온다든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야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